58쪽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엑셀 2013 있으니까 엑셀 2013 가지고 한번 할게요. 황쌤 결석이라고 문자 왔어요. 58쪽에 보시면 그게 결과예요. 근데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 비품 구입 내역서라고 좀 써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거를 입력을 해서 그 왼쪽에 있는 형태대로 이제 모양을 만드는 거죠. 그러면 뭐 아직까지는 입력하는 연습을 좀 하셔야 되니까는 B의 두 번째 셀에다 클릭해 놓으시고 비품 구입 내역서 쓰고 참 옵션도 여러 가지를 바꿔놓고 그냥 가면 다음 사람 어떻게 하라고. 엔터 치면 오른쪽으로 가게끔 바꿔놨나봐. 엔터 치니까 옆으로 가, 옆으로. 내려와야 되는데. 분명 구입. 금액란은 입력하지 마세요. 이렇게 입력을 해 놓으시면 돼요.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엑셀은 기본적으로 엔터를 치면 아래로 내려가고요. 탭키, 키보드 왼쪽에 탭키 누르면 오른쪽으로 갑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옆으로 보통 입력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엔터를 치면 옆으로 가게끔 하려고 이제 이 엑셀 2013을 쓰는 다른 반에서 조정을 해놨나 봐요. 그럼 이제 파일에 가서 옵션에 가서 뭐 수식도 있고 일반도 있고 종류가 있는데 이쪽에 보면 고급이란 란에 방향을 오른쪽으로 되어 있는지 위쪽으로 되어 있는지 아래쪽으로 되어 있는지 이걸 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아래쪽으로 엔터 치면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편하잖아요. 그럼 이렇게 놓고 확인을 누르시면은 엔터를 치면 이제 내려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날짜를 입력하는 과정에서 보여드릴게요. 날짜를 입력할 때는 올해가 이제 2015년이니까 15 빼기 뭐 1 빼기 30일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근데 이제
2015년도 같은 경우에는 그냥 1 빼기 31만 써도 돼요. 1 빼기 31만 써도 돼요. 그런데 이렇게 나와. 연도가 어디로 갔냐면 있기는 있는데 연도를 생략하고 쓰면은 우리말로 몇 월 며칠이라고 떠요. 그 다음에 연도까지 포함하게 되면은 알아서 몇 년 몇 월 며칠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나는 저렇게 보고 싶고 이렇게 보고 싶고 보고 싶은 방법이 다르잖아요. 그걸 오늘 공부하는 거예요. 이렇게 보이던 저렇게 보이던 내가 고칠 줄 알아야지. 그리고 이 내고율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다시피 100분율로 보여야 돼. 75% 이렇게 보여야 좋은데 75%라는 건 0.75라는 말이니까는 이거를 이제 바꾸는 연습을 할 거니까는 너무 이거에 대해서 걱정하지 마시고, 예. 일단은 날짜를 정확히 쓰세요. 날짜를 정확히 쓰시면은 언제든지 바꾸기만 하면 되지. 예. 그 다음에 금액은 내가 여기다 계산해서 쓰는 게 아니라 명령을 걸 거예요. 계산하라고 명령을 줄 거니까는 금액란은 굳이 입력을 안 해도 되죠. 이것마저 우리가 다 입력할 거라면 뭐 노동이지 노동. 그래서 일단 뭐 요 정도까지. 이게 데이터 줄이 뭐 두 줄 못 썼다, 뭐 못 써도 상관없어요. 그냥 일단 어느 정도만 이렇게 몇 줄 정도만 써 놓으시면 되니까는. 그럼 이어서 이제 또 할 거니까는요. 우리 책에 지금 58쪽을 보시면 그럭저럭 예뻐 보이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한번 꾸밀라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꾸밀라고. 그러면 꾸미기 전에 계산부터 해야지. 계산부터 해볼게요. 자, 여기다가 는이라고 씁니다. 는. 엔터 위에 보시면 는이라고 있어요. 엑셀에서 계산을 하고 싶다든지 어떤 명령을 줘야 될 때는 는이라고 써요. 는. 그러면 일단은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마우스나 키보드로 움직여도 되는데 우리 키보드 갖고는 좌우 상하 화살표 있죠. 방향키 4개 있지 않습니까? 그걸 움직이면 움직여 볼까요? 이렇게 마우스 키보드로 이렇게 움직이면 뭐가 쫓아다니죠. 껌벅껌벅 돌아다니면서 여기에 뭐 글자가 써 있잖아요. 마우스를 클릭해도 돼요. 이렇게 클릭해도 됩니다. 그런데 키보드로 쓰다 말고 마우스 잡고 키보드 쓰고 하는 게 여러분 입장에서는 어떨진 모르겠어요. 그게 습관이 돼 있죠. 여러분들은 마우스가. 근데 키보드로 막 글자를 쓰고 계산을 하다가 마우스를 잡고 키보드를 쓰고 하면은 더뎌져요. 솔직히. 저 같은 경우는 가급적이면 마우스는 이 위에는 어느 메뉴를 클릭을 할 텐데 이때는 또 그때 가서 하면 되고, 지금은 마우스나 키보드가 굳이 없어도 마우스가 없어도 키보드만 갖고도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수량하고 단가를 곱할 건데 그냥 여기다가 키보드로 2의 5번째 2의 5번째 곱하기 F의 5번째 이렇게 키보드로 직접 써도 돼요. 아니면 는 쓰고 나서 마우스로 수량 쪽에 있는 거 클릭하고, 수량을 클릭하면 5라는 자리를 클릭하면 2의 5번째 셀하고 나오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키보드 상에 곱하기, 오른쪽 숫자판에 보면 곱하기 9 위에 곱하기 별표 있죠. 별표. 그게 곱하기예요. 우리 컴퓨터는 곱하기 기호가 수학 기호가 좀 달라요. 수학에서는 X를 쓰는데 우리 컴퓨터에서는 곱하기가 별표예요. 예. 이렇게를 누르면, 그리고 나서 마우스로 다시 단가 자리를 35만원 자리를 클릭하면 되겠죠. 그럼 두 개가 이렇게 껌뻑껌뻑 거릴 거예요. 그리고 앞에 거는 파랗게, 오른쪽 거는, 뒤에 거는 빨갛게 색깔이 이렇게 보여요. 그리고 특이하게 요렇게 점점점점점점 이렇게 돌아가. 전광판 돌듯이. 이건 뭐냐면 너 지금 여기 눌렀구나 이거지. 여기 눌렀구나. 둘 중에 왼쪽 거하고 오른쪽 거 좀 각각 눌러놨는데
왼쪽 것도 눌러놨고 오른쪽 것도 눌러놨는데 네가 지금 방금 전에 얘를 클릭했구나. 이거지. 얘를 클릭했구나. 그래서 그걸 보여주는 거니까 신경 안 쓰셔도 돼요. 그리고 이게 맞다 생각하면 엔터를 한번 쳐보세요. 두 개 곱했더니 175만 원이 맞겠지 뭐. 그렇죠? 그러니까 곱하기는 내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얘를 시켜먹는 거예요. 얘를 시켜먹는 거예요. 엑셀이라고 하는 도구를 이용해서 야 네가 곱해봐 이거지. 근데 사람이 시킬 줄은 알아야지. 예를 들어서 저기 이름하고 수량을 곱해라 그러면 말이 안 되지. 그러니까 수량하고 단가를 곱해라 그러면 금액이 나오니까 시킬 줄만 알면 되는 거지. 그리고 175만 원이 맞는가 한번 손발을 이용해서 한번 계산해 보는 거야. 아, 5 곱하기 35만 원이니까 175만 원 맞네 뭐. 맞으면 밑에 것도 계산해 봐야 되잖아요. 그럼 여기다 놓고 또 는 해가지고 쓰는 게 아니라 그럴 거라면 사람이 다 시키려면 귀찮잖아. 여기 점 있어요. 점. 175만 원짜리를 클릭했더니 제가 오른쪽 끄트머리에 점이 하나 딱 있다고. 점. 근데 초보자들은요 그 점을 딱 갖다 대자마자 뭐 할라 그래. 뭘 딱 클릭하자마자 뭐를 할라 그래. 그게 아니라 딱 점에다 갖다 대시면 얇은 십자가라고 이렇게 딱 떠요. 마우스 포인터가. 평상시에는 굵은 십자가가 떠 있는데 얇은 십자가가 되거든. 이때 더블 클릭하면 되는 거야. 더블 클릭. 그럼 알아서 쫙 계산이 돼. 이게 엑셀의 기본적인 계산법이에요. 엑셀은 계산을 두 번에 걸쳐서 해요. 처음에는 사용자가 계산해봐라 하고 명령을 주고, 두 번째는 밑에 애들은 위에 있는 거 따라해라 하고 더블 클릭을 딱 한다고. 더블 클릭이 여의치 않을 때가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더블 클릭을 했더니 가만히 있네? 그러면 여기를 그냥 드래그 하면 돼. 이렇게 드래그 하면 돼. 근데 예를 들어서 5,000명 거 계산해야 돼. 처음에 있는 사람의 합계와 평균 계산하고 석차를 계산하고, 그럼 5,000명이 있어 시험을. 그럼 5,000명 거 또 한꺼번에 블럭 잡아서 여기 이렇게 블럭 잡아서 예를 들어서 여기 합계 구하고 평균 구하고 계산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두 개를 블럭 잡든지 이렇게 블럭 잡아가지고 여기를 더블 클릭 타닥 하면 5,000명 거 합계 평균이 한꺼번에 또 쫙 계산이 돼요. 엑셀은 한 사람 거 먼저 계산하고 하나 먼저 계산하고 무조건 자동 채우기 하면 해결이 돼요. 그러면은 답이 나오는 거죠. 자, 이제 이렇게 해서 금액을 계산했어요. 자, 이렇게 계산했는데 조금 안 이쁜 게 있어. 안 이쁜 게. 지금 58쪽 보시면은 단가 블럭 잡아볼게요. 여기 이렇게 단가란에다 블럭을 잡고 저기 표시 형식 보시기 바랍니다. 표시 형식 보시면은 일반이라고 돼 있고 여기 퍼센트도 있고 쉼표도 있고 그 왼쪽에 이게 뭐야? 돈 표시인가 뭐야? 뭐가 회계 표시 형식이라고 나오는데 클릭해 보실래요? 그럼 이런 게 나오나요? 이렇게? 그래도 샵샵샵샵 나오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경우는 F하고 G 여기 경계선. 이게 넓으면 괜찮아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이게 좁으면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럼 여기 F하고 G 경계선이 있어요. 경계선을 또 더블 클릭하면 알아서 쫙 펼쳐져요. 알아서 펼쳐져. 응? 요거. 예, 잠깐만요. 여기 그림이 요거 뒤에 지폐 그림 같은 게 있어요. 지폐 그림. 그리고 거기 동전 같은 게 보이는 것 같아요. 노란 거는. 이게 누르면 돈 표시하라는 뜻이에요. 돈 표시. 자, 그 다음에 내고율 한번 가볼게요. 내고율은 백분율로 계산해야 되잖아요. 그럼 여기 퍼센트라고 있잖아요. 퍼센트 백분율. 그거 눌러보세요. 그럼 보기 좋게 쫙 나와요.
아까는 어떻게 돼 있었냐면 여기가 이렇게 0.75, 0.8 이렇게 나와 있었잖아요. 그 뭐 퍼센트 기호를 한번 눌러주시면은 백분율로 변하고요. 그 옆에 쉼표 말고 그 옆에 보면 자릿수 늘림, 자릿수 줄임 이런 거 있을 거예요. 그 자릿수 늘림 한 번만 눌러주면 소수점이 한 자리 늘어나요. 그 옆에 있는 거 누르면 줄어들고, 늘리고 싶으면 늘리시고, 줄이고 싶으시면 줄이시고. 우리 책은 백분율 거기에 소수점이 없었는데 뭐 소수점 하나 넣어놓죠 뭐. 되게 정확한 것처럼 보이지. 예. 근데 원래는 0.75예요. 100%라는 게 1이잖아요, 1. 예. 그러니까 우리가 입력할 때 75%라고 입력해도 되고요. 0.75라고 입력해 놓고 나서 바꿔도 되고요. 근데 75라고 쓰면 안 돼, 75라고 쓰면. 왜냐면 75하고 75%하고는 100배 차이 나거든, 100배. 100배가 뭐야? 100배 차이 나나? 그러네. 다른 거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금액란을 좀 볼게요. 금액란. 금액란은 책에 보니까 어떻게 출력돼 있으라 그래요? 175만원 하고 출력되어래. 아까 여기 단가란에 나와 있는 화폐 단위 클릭하는 거랑 달라요. 결과가. 그렇죠. 자, 얘는 이걸 눌러서 회계 표시 형식으로 하는 게 아니고 175만 원 하고 원자가 찍혀 있잖아요. 우리 책에 보니까는요. 이제 그런 것도 꾸밀 줄 알아야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보세요. 아까 있는 거는 메뉴판에 가서 클릭했더니 돼요. 메뉴판에 가서 클릭하면 됐잖아. 이것도 블럭 잡고 나서 화폐 단위 누르면 어떻게 돼요? 여기 쉼표 누르면 화폐 단위가 사라지고 화폐 단위 누르면 앞에 화폐 단위 찍히고 그래요. 그런데 금액란은 메뉴판 어디에도 없어요.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이 슈퍼에 가서 그 조리된 음식 같은 거 이렇게 파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사다 드시는 거야. 이게 그거라고. 아, 나는 짜장면 시켜 먹을래. 그럼 짜장면 시켜 먹는 거고. 아니야, 나는 짜장 소스를 사서 거기 있는 걸 내가 데펴 먹을래. 이런 거고. 근데 얘는 뭐야? 슈퍼에 가도 안 파네? 내가 원하는 게 하나도 안 팔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알아서 고쳐 먹어야지. 예. 해볼게요. 오른쪽 버튼 누르고, 오른쪽 버튼 블럭 잡으시고, 오른쪽 버튼 누르고, 저 밑에 셀 서식. 근데 셀 서식 누르는 거 제가 알려드렸죠? 컨트롤 1. 안 알려드렸어요? 키보드로 하는 거? 말씀드렸죠? 자, 이렇게. 엄지손가락 컨트롤, 검지손가락 1. 그럼 컨트롤 1번 누르면 셀 서식이 떠요. 여기서 오른쪽 눌러서 셀 서식 해도 되는데, 우리 컴퓨터를 잘하는 방법은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는 거라 그랬잖아요. 오른쪽 버튼 누르면 셀 서식이 있어요. 근데 셀 서식이 굉장히 많이 써요. 엑셀에서는. 컨트롤 1번 누르자 이거지. 컨트롤 1 누른 상태에서 숫자 1번을 딸깍 눌렀다 띄면 되죠.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이게 꾸미는 거야. 근데 저 메뉴판에 가면 있는 것들이 있어요. 이렇게 글꼴, 가가가, 뭐 여기 왼쪽, 가운데, 오른쪽, 뭐 화폐 단위 이런 거 있단 말이에요. 그게 여기 다 있어요. 여기 다 있어. 색깔 칠하는 거 다 있어. 여기 웬만한 건. 근데 여기 아까 회계 가서 이거 찍었거든. 이거. 그리고 아까는 백분율 가서 자릿수 하나 늘렸거든. 예. 내고율은 우리 요거 퍼센트 눌렀잖아요. 백분율 누르는 거 이거예요. 그 자릿수를 하나 늘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 늘려주면 늘어나. 그게 귀찮으니까 그냥 요걸 콩 찍고 한번 클릭했지. 근데 지금은 없어. 내 입맛에 맞는 게. 자, 사용자 지정에 와서 여기 있잖아요. 형식란 있잖아요. 형식란. G/표준의 형식란이 있을 거예요.
없으시면 그냥 이 자리를 클릭해 가지고 요 윗자리를 클릭해서 싹 지워버리시고 여기다가 이렇게 쓰세요. 샵 컴마 샵 0 우리말로 원 샵 컴마 샵 0 원이라고 쓰시면 돼요. 이렇게 쓰시면 된다고. 이렇게 어디 가서 사용자 지정에 가서 형식란에다가 샵 콤마 샵 0 원이라고 쓰시면 된다 이거죠. 원칙은 원은요 따옴표에다 쓰는 거예요. 따옴표에다 이렇게 따옴표에다 쓰는 건데 안 해도 자동으로 따옴표가 찍히더라고요. 우리말은. 영어는 좀 달라요. 그건 뭐 다음에 또 설명드리고. 자, 이렇게 쓰셨어요. 그럼 요 보기란이 1,750,000 하고 보일 거라. 샵, 샵 0, 원. 책에 다 있어요. 책에 다 있는 거를 제가 순서대로 설명을 안 드리는 것 뿐이지 책에는 있으니까. 자, 그럼 샵, 샵 0 하고 1 하고 썼더니 자동으로 보기란에 175만원 하고 보이거든요. 그러면 제대로 보이는 것 같잖아요. 그럼 확인 누르시고. 그때 여기 자릿수가 또 안 맞았나 봐. 샵이라는 말은 뭐냐면요, 숫자인데 자릿수가 안 맞아서 못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자동으로 늘어나기도 하는데 조금 전에 제가 이걸 하면서 수작업으로 제가 건드려 놨었거든요. 이렇게 건드려 놓으면 자동으로 안 변해요. 처음에 입력하시고 아무렇게 건들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걸 해라 지정을 해주면 알아서 벌어지고 다 해요. 알아서 벌어지고 하는데, 자, 요거는 뭐냐면 40만원은 나왔어요. 제 화면을 보여드리면 숫자가 짧으니까. 근데 여기 175만원 같은 경우에는 175만원이잖아요. 그렇죠. 여기 그래서 샵이 6개가 있는데 6자리 가지고는 못 보여드립니다 이런 거야. 그러니까 좀 넓히세요 이거죠. 넓히세요. 7자리 갖고도 안 됩니다. 넓혀주세요 이거죠. 넓혀주세요. 어떻게, 됐네요 이거. 근데 얘는 어떻게 돼? 8자리 갖고도 안 됩니다. 더 넓혀주세요 이런 거죠. 확 넓혀줬더니 너무 넓어. 그럼 여기 G하고 H 경계선 있잖아요. 여기 경계선. 여기 더블 클릭하면 알아서 줄어들고, 또 이게 좁았을 때는 더블 클릭하면 알아서 늘어나고 이렇게 하더라 이거지. 이렇게 175만원, 1800만원 하고 보기 좋게 잘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지금 아까 수량 같은 경우는 어때요? 수량 같으면 너비가 정해져 있는데 단가나 금액은 너비가 넓어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면 사용자가 일일이 넓힐 필요 없이 글자를 쓰면 지가 알아서 늘어나고요. 셀 서식을 이용해서 꾸미고 났는데 자리가 부족하면 알아서 늘어나요. 근데 누군가가 한번 건드려 놓으면은 절대로 알아서 안 움직여요. 그 다음부터는 내가 알아서 조절을 해줘야 돼. 그런 건 있어요. 자, 이제 책을 좀 볼게요. 책에서는 이렇게 하라고 한 거죠. 여기 단가란을 블럭 잡고 59페이지 보세요. 2번. F5부터 F10까지 6개를 블럭을 잡고 홈 표시 형식 그룹에 회계를 클릭합니다 라고 했어요. 회계. 여기. 그 회계를 어떻게 클릭하는가 봤더니 여기 화살표를 눌러가지고 회계를 클릭하래요. 근데 우리는 뭐 눌렀어? 그냥 이거 눌렀지. 이게 회계니까. 근데 만약에 여기 가서 종류가 있잖아. 통화 누르면 어떻게 돼? 통화가 되고,
통화하고 회계하고 한번 비교해 보실래요? 통화하고 회계하고 비교해 보세요. 어떤 현상이 발생하나? 돈 표시가 앞으로. 예, 돈 표시가 앞이냐 아니면 숫자 옆에 붙느냐 이것도 있고, 통화를 하면 글자가 숫자가 여기 오른쪽 벽에 약간 떨어지긴 떨어지는데, 근데 통화 말고 회계를 붙이면 더 떨어져요. 좀 여기가 좀 더 떨어진다고. 벽이 오른쪽 벽에서 좀 더 떨어진다고. 그리고 화폐 단위가 이렇게 앞쪽에 가서 붙고. 회계가 뭔지 아시잖아요. 회계.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돈을 얼마를 썼네 뭐 이런 거잖아요. 기록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회계 장부에다 이걸 기록을 해서 여기다가 이제 블럭을 잡고 줄을 쭉 칠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줄을 칠 거라고. 이렇게. 그러면 옛날에 빨간 장부 있었잖아요. 회계 장부. 거기다 기록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프린터로 찍어서 보여드리면 상대편이 봤을 때 이 숫자가 오른쪽 벽에 쫙 붙어 있으면 어떻게 돼? 오른쪽 벽에 붙어 있으면 선이 다 그려져 있는데 아리까리하거든. 그래서 오른쪽 벽에서 좀 떨어뜨리고 왼쪽 벽도 좀 떨어뜨리고 하는 거예요. 근데 숫자 같은 거 어때요? 숫자. 여기 수량값 보세요. 수량. 오른쪽 벽에 쫙 붙어 있잖아. 네. 일반 숫자는 딱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 숫자는 돈이 아니라 숫자잖아. 그냥 숫자. 이게 5라는 숫자야. 그냥 5. 근데 단가나 이 금액란은 이제 회계로 표시했으니까 돈이니까 오해하면 안 되잖아. 이게 135만 원인지 35만 원인지 35만 1원인지 35만 2원인지 정확하게 보이기 위해서 좌우를 떨궈주고 돈 표시도 넣어주고 그런 거를 넣어줘야 돼요. 그래야 사람들이 딱 인쇄된 내용을 봤을 때 오해를 안 하는 거죠. 예, 왜냐면 법적 문제도 발생할 수 있잖아요. 돈은. 그래서 약간 좀 다르더라 하는 거죠. 그래서 블럭을 잡고 그냥 요거 왼쪽에 있는 여기 지폐 그림 같은 거 있죠? 이거 누르시면 그냥 회계가 떠요. 그런데 여기에서도 또 바꿀 수가 있어요. 이렇게. 달러로 표시할 수 있고 유로로 표시할 수도 있고 일본어로 표시할 수도 있고 유로 화폐라든지 영국 마르크라든지 뭐 마르크 맞나요? 독일이 마르크인가? 영국은 파운드인가? 뭐 요런 단위가 앞에 보이네. 그렇죠. 이렇게 보이가 이렇게 단위가 보이잖아요. 이렇게. 어디에서 여기에서. 근데 영어는 뒤에 .00이 붙어요. 우리나라는 .00이 우리나라 .00이 붙었다? 본래는 안 붙어야 되는데 안 붙어. 우리나라는 .00이 안 붙어요. 그런데 여기 있는 거를 이용해서 영어 이런 거를 바꾸면은 뭐가 되냐면은 .00이 붙어요. 뒤에. 왜? 센트가 있잖아요. 센트. 미국 사람들은 화폐 단위에 센트라는 거 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화폐 단위가 원 하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전이라고 하는 건 우리나라 화폐 단위 아니에요. 그냥 금융상에서 1원 미만을 표시할 때 쓰는 기능이지 정식으로 사용하는 화폐 단위는 아니거든요. 그러나 달러, 센트 이거는 미국에서 쓰는 정식 화폐 단위니까 그래서 그 자리 수가 좀 달라지는 것 뿐이고. 자, 이렇게 해서 59페이지에 나와 있는 회계를 클릭해 가지고 모양 있게 좀 만들어 놨고요. 그 다음 금액란은 단순히 뭐 하라 그랬어요? 책에 쉼표 찍으래. 쉼표. 근데 우리 쉼표 안 찍었죠? 샵, 샵 0, 1이라고 썼잖아. 자, 그 다음에 내고율은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내고율은 책에 보니까는 60페이지 블록 잡고 뭐 했다고요? 퍼센트 눌렀어. 퍼센트. 여기 백분율 표시 형식 그룹에 가서. 근데 자릿수를 하나 늘려주자 그랬지. 소수점 이하를 하나 늘려주자. 그러면 좀 보기가 좋으니까. 자, 61페이지 상단을 한번 보세요. 백분율 스타일, 쉼표 스타일, 자릿수 늘림, 자릿수 줄임이라고 하는 요 6가지. 표시 형식에 가서 하나, 둘, 셋, 넷, 5가지. 책에는 6가지로 표현되어 있는데
이 자체가 5가지를 표시 형식 그룹이라고 부르는 거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설명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여기 표시 형식에 보면 화살표 내려가는 거 하나 있죠? 표시 형식에 오면 화살표 누르는 거예요. 요거 누르면 이게 컨트롤 1번이에요. 셀 서식이라고. 근데 여기도 글꼴에가도 있어요. 글꼴에가도. 글꼴 글자 옆에 가셔도, 맞춤 옆에 가셔도 뭐가 있을 거래요. 그렇죠? 화살표? 그럼 이거는 글꼴에 관련된 셀 서식으로 바로 가는 거고, 여기 맞춤의 옆에 있는 화살표 있잖아요. 이걸 누르면 맞춤에 관한 셀 서식으로 바로 가는 거고. 그래서 표시 형식 옆에 있는 화살표 있잖아요. 작은 거. 그거 누르면 셀 서식에 있는 표시 형식에 관련된 거로 가라는 뜻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했다고요? 컨트롤 1번 누르는 연습을 했다고. 그냥 직접 이거 누르셔도 돼요. 자, 보세요. 나는 이거로 할래. 아니야, 이거로 할래. 그래, 이렇게 하자. 근데 내 마음에 드는 거 없네. 그럼 표시 형식에 있는 이 화살표 눌러서 여기 가서 이제 사용자 지정에 가서 꾸미는 거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뭐 누르는 것도 많아, 뭐 복잡해 이럴 수도 있지만 하시다 보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테니까. 자, 날짜 갈 겁니다. 날짜. 왼쪽에 구입일이 있어요. 그렇죠? 자, 구입일은요, 블럭 잡고요. 표시 어디로 가야 되나? 구입일은 날짜인데. 표시 형식 그룹에 있는 화살표 있죠. 요거 누르라고 되어 있는데. 맞춤 아니 뭐 아무데나 가도 있긴 있겠지 뭐. 자, 여기 날짜를 블럭 잡고 표시 형식에 있는 그 화살표를 누르면 돼. 컨트롤 1번 눌러도 되는데 책에서 한번 해보래요. 또 해보면 되지 뭐. 그랬더니 어떻게 됐나 보세요. 여기 표시 형식의 날짜. 여기 표시 형식의 화살표 있잖아요. 요거 누르시면 알아서 날짜라는 곳으로 가. 그러면 당신은 어떻게 날짜를 보고 싶으십니까? 이거지, 이 중에. 그랬더니 요일이 나오면 좋겠어. 요일. 아니야, 요일은 뺄 거야. 몇 년 몇 월 며칠 하고 나올 거야. 이런 거. 한자로 표기해 볼까? 한자로 몇 년 몇 월 며칠. 몇 년 몇 월만 표시할까? 이 중에 고르는 거야. 고르는 거. 근데 내 입맛에 딱 안 맞아. 몇 년 몇 월 며칠이잖아요. 우리말이 낀 거 여기. 몇 년 몇 월 며칠 무슨 요일 밑에 거. 그랬더니 내가 원한 거는 2012년 3월 2일이 아니라 03월 02일로 나오면 좋겠대. 우리가 날짜를 쓸 때는 몇 년 몇 월 며칠일 때 요것만 해주면 돼요. 근데 날짜가 여기 뭉텅이로 있잖아요. 이런 날짜를 뭉텅이로 입력할 때는 이렇게 쓰면 안 됩니다. 확인 한번 눌러볼까요? 여기가 다 들쑥날쑥하죠. 5월 30일도 있고 12월 2일도 있고 12월 31일도 있을 거 아닙니까? 만약에 그러면 어떤 거는 날짜가 튀어나오고 어떤 거는 안 이러잖아요. 그럼 안 돼요. 하나만 쓸 땐 상관이 없는데 하나만 날짜 하나만 달랑 쓸 때는 상관이 없는데 여러 날짜를 입력할 때는 다시 표시 형식에 가서 사용자 지정으로 가서 여기 자세히 보시면 YYY 연 M월 D1 하고 돼 있을 거예요. 그러면 Y는 연도고 YY 연 이어 M은 month 월이고 D는 day 일이 근데 M을 하나 더 넣어주자고. M 옆에다가 클릭하고 MM월 옆에 DD1 MM월 DD1 자 62쪽에 보시면 그렇게 입력하래요. 뒤에 골뱅이는 빼도 돼요. 골뱅이 세미콜론 빼도 돼. 62쪽에 6번에 보시면은 몇 년 몇 월 며칠을 표시하는데 연도 4자리와 월 2자리와 날짜 2자리 형식으로 출력을 해주래요. 그리고 몇 년 몇 월 며칠이라는 우리말을 쓰라는 거죠. 근데 따옴표는 안 해도 상관은 없어요. 우리말일 때는.
근데 자동으로 따옴표가 들어가기도 하고 들어가져 있죠. 여기는요. 요렇게 요렇게. 그러면 62쪽에 나와 있는 6번과 동일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확인 눌러보시면 어떻게 돼요? 딱 자릿수가 맞죠. 이제 연도 4자리, 월 2자리, 날 2자리 해가지고 딱 맞게끔 해라 이거죠.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자, 어떻게 한다고요? 날짜를 하나만 사용할 때는 2015년 1월 31일 이렇게 써도 되고, 여기다가 연자를 쓰고 월자를 쓰고 이렇게 써도 되는데, 이런 날짜가 하나가 아니라 여러 번 나와야 돼. 여러 번. 날짜가 여러 개를 표현할 때, 날짜를 여러 개 표현할 때는 2015년 01월 31일 이렇게 표현해야 돼. 그러니까 요거는 뭐냐면 YYYY 년 여기다가 책대로 한다면 이렇게 돼 있었어요. 아까 2015년 01월 31일 이렇게 돼 있었잖아요. 이렇게. 이건 셀 서식을 어떻게 하냐면 월 DD 1 이렇게 나온 거죠. 이렇게 나왔었잖아요. 그러니까는 날짜를 여러 개 표현할 때는 하나가 아니라, 그러니까 입사일 직원들 입사일자를 표현한다든지 직원들의 생년월일을 입력한다든지 보여줘야 될 때 하나가 아니라 수십 명 수백 명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럴 때 반드시 두 자리씩 꼭 표현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된다 이거야. 예를 들어서 이건 하나만 쓰니까 그런데 2015년 1월 1일은 이렇게 되고 2015년 12월 30일은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보세요. 자릿수가 안 맞잖아. 그래서 항상 두 자리씩 표현해 줘야 돼. 두 자리씩. 그러면 얘가 어떻게 나올까요? 여기서는 어떻게 나올까? 잠깐만. 여기서는 이렇게 나와야 맞는 거지. 이렇게. 그래야 여기도 두 자리, 여기도 두 자리니까 여기 끄트머리가 쫙 맞을 거 아닙니까? 예, 그렇게 해줘야 된다, 이게. 반드시. 그건 우리나라 문서 관리 규정에 법에 의해서 정해져 있어요. 공문서에서는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되고, 우리는 공문서를 작성하는 건 아니잖아요. 직장에서는, 또 집에서는. 이 사문서는 공문서에 준해서 작성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일단은 날짜가 이런 식으로 써가지고 날짜를 보기 좋게 만들어 놓고 오른쪽 보세요. 63쪽에 YY는 뭐고 Y 4개는 뭐고 M은 뭐고 D는 뭐고 A는 뭐고 이런 거에 대해 설명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 그거를 기억을 하셔야 돼. 하나만 더 하고 쉬었다가 할게요. 자, 여기 보니까 이름말이 나와 있네. 여기 앞에 아무개 이름이 쭉 써 있는데 이민영, 박수아. 근데 여기다가 님자를 쓰고 싶대. 님자. 홍길동님, 갑순이님 이렇게 님자를 쓰고 싶대. 그렇다고 내가 여기 이민영 님이라고 쓰면 안 돼. 이민영 님이라고 쓰면 이 사람 이름이 4글자잖아. 이 사람은 부모님이 지어주신 이름은 이민영 3글자밖에 아닌데 내가 마음대로 님자를 거기다 쓸 수는 없어요. 그러나 님자가 보이게만 하면 된다 이거지. 그럼 블럭 잡고 예. 표시 형식에 가서 표시 형식 그룹에 여기 셀 서식이 있었죠. 표시 형식 그룹에 자세히 버튼이라고 하는 거 누르셔가지고 또 이렇게 가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사용자 지정으로 가서 뭘 할 거냐면요. 자, 보세요. 골뱅이. 원래 골뱅이라고 안 하고 @sign이라 그래. @sign. 골뱅이는 이렇게 쓰는 거. @sign. @기호라고 해요. @기호. 예, 이거 @sign이라고 있는데 뭐를 이거를
근데 우리는 골뱅이 그렇게 읽지. 어. 자, 엑셀에서 이 골뱅이 기호 SI는 뭐냐면요. 글자를 말할 때 쓰는 게 글자. 무슨 글자다? 내가 여기 이민영이라고 썼으니까 그 이민영이란 글자가 골뱅이야. 만약에 빔 프로젝트 품명란에다가 골뱅이를 쓰면 빔 프로젝트란 글자, 컴퓨터란 글자가 골뱅이야. 글자를 골뱅이라 그래. 근데 그 이름자 뒤에다가 님 하고 나오면 된다며, 님. 그럼 님 쓰시면 돼. 님 쓰시면 돼. 그럼 뭐뭐뭐 님 하고 나와. 하고 확인 누르면 다 님자가 붙어. 여기 잠깐 한번 보세요. C의 5번째 셀은 이민형 님자로 보이죠? 이민형 님 4글자로 보이잖아요. 근데 실제로 저 위에 보시면 수식 입력 줄에는 이민형 3개밖에 없는 거거든. 요 수식 입력 줄에 있는 게 진짜야. 여기 셀에 있는 거는 꾸민 거고. 얘도 이 날짜 있잖아요. 2012년 3월 2일 이것도 원래 글자는 뭔데? 요거야. 원래 글자는 요건데 꾸민 거라고. 여기도 뭐라고 돼 있어? 원래는 뭐 75%라고 보이겠지. 75%나 0.75나 똑같은 건데 자릿수를 늘려가지고 한 자리 늘어난 거고. 여기는 뭔데? 175만 원이라고 써 있잖아요. 마우스 클릭하면 뭐라고 떠 있어? 아, 수량과 단가를 곱한 거래. 수량과 단가를 곱해서 계산이 나온 거래. 그럼 단가는 어떻게 돼 있어? 화폐단에 찍히고 35만 원이잖아요. 근데 뭐라고 써 있어? 원래 값은 그냥 35만이야. 근데 꾸민 거라고.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뭐라고 할까? 속. 이거는 겉에 거. 겉에 거. 그러니까 가면을 쓴 거고, 이거는 가면을 써서 보이는 거고, 가면 속의 내용은 뭐다? 요거 실제 요거. 그러면 이제 58쪽 보시면은 얼추 비슷해 보여요. 얼추 비슷해 보인다고. 이 비슷하게 보이는 걸 어떻게 꾸미면 된다? 이제 조금 가다듬어야지. 왜냐면 여기 제목도 여기다 좀 가운데 놔야 되고, 여기 품명도 좀 늘려야 되고, 색깔도 좀 넣어야 되고, 이런 것들도 꾸며야 되니까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할게요. 예. 여기 지금 얘를 옆으로 이렇게 드래그 하셨대, 이렇게. 근데 이제 이만큼 블럭 잡아서 이렇게 드래그 하면 뭐가 되느냐면, 얘는 아까 뭐라 그랬어요? 요 두 개를 곱했죠? 예. 드래그해서 옆으로 갔잖아요. 그럼 얘는 뭐냐? 이거를 곱하는 거예요. 공식이 이렇게 곱해져 버렸어요. 아까 얘를 자동 채우기 했을 때는 이렇게 두 개 곱한 거를 밑으로 쭉 해서 얘도 이렇게 곱하라고 한 거잖아요. 근데 얘를 옆으로 끌고 가면 뭐가 되냐면, 얘는 왼쪽 거 두 개를 곱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뭐라고 하느냐? 왼쪽 거 두 개 곱해라. 이렇게 두 개를 곱하는 거예요. 그게 드래그 하는 거예요, 드래그. 점으로. 예. 그러니까 망쳤잖아요. 되돌아가야지, 뭐. 되돌았다. 여기 되돌아가는 거야. 놀라지 마시고. 자, 그 다음에 볼게요. 지금 이제 여기 원래 데이터가 이렇게 작게 보이는 건데, 요 제목 있잖아요, 제목. 제목 블럭 잡으시고, 제목란을 블럭 잡으시고, 뭐 하면 좋다? 셀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이라고 있을 거예요. 맞춤 그룹에 가시면은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이라고 있을 거예요. 눌러주시면 이렇게 탁 가운데 와요. 해보셨어요? 여기 아까는 어떻게 됐냐면 얘가 앞에 모여 있었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데이터가 B서부터 H까지 있는데 그 가운데 딱 와야 보기 좋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셀 스타일이라고 있는데 스타일 그룹에 셀 스타일 가셨어요 이거요? 예, 클릭하시고 뭐 굉장히 뭐가 많죠 이렇게. 뭐 할까요? 책에서는 이거 하라는데 요약, 제목, 제목 1, 제목 2 중에 큰 거 있지, 큰 제목. 이거 누르래요. 그럼 커졌다고. 그냥 내가 여기에서 글자를 크게 이렇게 해도 돼요. 이렇게 커도 되는데 너무 크면 흉하잖아. 그러니까 여기 종류 중에서 여기 셀 스타일이라는 건 뭐냐면은요. 매장을 갔어, 매장. 옷이 이쁘네. 나 저 옷 사 입어야지 하고 콩 찍는 거야. 미용실에 갔더니 사진에 보니까 예쁘게 헤어스타일이 되어 있네. 그러니까 이제 원장님 나 저렇게 해줘요 이거지. 요, 나 이거 예뻐 보이는데 이게 예쁜가? 이게 예쁜가? 이게 예쁜가? 아니야 이게 예뻐 보이네. 꽁 지금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인위적으로 다 꾸며도 되는데 꾸미기 어려운 거 많아요. 하다 보면. 그리고 뭐 글자를 꼬불꼬불하게 너무 또 빨갛게 노랗게 칠하면 흉하거든. 그러니까 이 중에서 하나 그냥 고르면 되거든. 고르면 되거든. 자, 그 다음 품명을 한번 보세요. 품명. 빔 프로젝트라는 글자가 다 보여요? 안 보이죠? 그럼 B하고 C 경계선을 더블 클릭하면 또 알아서 또 펼쳐지니까. 자, 이 동네에다가 마우스를 클릭해 놓으세요. 책에는 B의 네 번째를 클릭하세요 라고 되어 있던데. 자, 지금 책으로 65쪽인데요. 65쪽 하단에 2번. 여기. 뭐라고 써있냐면은 B 네 번째 셀을 클릭한 후에 근데 이 동네 아무데나 클릭해 놓으셔도 상관은 없어요. 예. 어디로 가래요? 표서식 가래요. 표서식. 아까 셀 스타일 위에 보면 표서식이라고 있어요. 그렇죠? 클릭하셔가지고 보시면 여기는 밝게, 여기는 밝게고 보통이고 어둡게가 있어요. 밝은 스타일이 있고 보통 스타일이 있는데 책에서는 보통으로 가서요. 여기 보통의 처음 거는 뭐예요? 검정 바탕에 흰 글씨로 나오게 하고 그 옆에 거 있죠? 약간 파란색 나온 거. 그거 누르래요. 그러면 점점점점 뭐가 이렇게 보이는데 뭐 나와 있죠? 그렇죠? 그냥 확인. 그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예. 자, 근데 이제 이런 걸 한번 넣어볼게요. 여기. 밑에는 지금 비어있는 의자 밑에다 클릭하고 뭐라고 쓸 거냐면은요, 테이블. 하고 옆으로 갈 거예요, 옆으로. 마우스로 클릭하셔도 되지만, 탭키 누르면 옆으로 간다 그랬죠? 여기는 홍길동. 테이블이라고 쓰고 옆으로 갔더니 여기 영원이라고 나오는데? 지가 알아서 계산을 했나봐. 그러네. 그리고 홍길동을 쓰고 옆으로 가면 알아서 임자가 붙고, 여기는 2015년 1월 31일 오늘 날짜 쓸 거예요. 이렇게 2015년 1월 31일 오늘 날짜를 쓰고. 위에 사람 홍민영 씨가 그대로 또 홍민영으로 나오네. 아, 홍을 쓰니까 예. 여기 보세요. 홍을 쓰면은요, 홍민영 아닙니까? 라고 나와요. 그냥 아니다, 나 홍길동이다 하고 마저 쓰면 돼요. 홍민영이 맞으면 그냥 옆으로 넘어가면 홍민영인데 나는 홍길동이거든. 그럼 홍길동이라고 마저 쓰시면 돼. 예. 왜 위에 홍씨가 하나 있어서 홍을 딱 쓰는 순간 혹시 홍민영 쓰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하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럼 맞다 그러면 굳이 홍민영 다 쓰지 말고 홍만 쓰고 넘어가면 알아서 탁 글자가 나오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요거는 오늘 날짜 쓸 거니까 15 빼기 1 빼기 5 이렇게 쓰면 2015년 1 빼기 31 쓰면 2015년 1월 31일 되겠죠? 그 옆으로 넘어가면 알아서 지금 그 아까 그 연도 월 일이 두 자리씩 해서 우리말로 보이듯이 자 25 옆에는 뭐 25 밑에다가는 30이라고 쓰고 여기는 10만원이라고 써볼까 10만원 그러니까 10만원짜리 30개 10만원 썼더니 알아서 300만원 하고 나오죠 계산이요. 근데 그 95% 밑에는 뭐 97%라고 써볼까 97만 한다는 거죠. 자 97이라고 썼더니 97%가 됐어요. 엑셀에서는 데이터를 써주고 그 밑에다가 이제 데이터를 입력하지 않습니까? 또 계속 이어서 할 때 일반적으로 위에 걸 안 따라가요. 아까 우리가 입력을 다 하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꾸몄죠? 얘는 화폐 단위가 나오게 하세요. 얘는 백분율로 보이게 하세요. 여기는 님자가 보이게 하세요.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표로 바꿨잖아. 표로. 이렇게 표로 바꿨잖아요. 이렇게 뭐 여기는 색깔은 아무거나 여러분 바꾸셔도 상관은 없어요. 이렇게 표로 바꾸면 자동으로 빈 밑에다가 이제 글을 쓸 거 아닙니까? 그 위에 거랑 따라가요. 표로 바꿔 놓으면은. 엑셀은 처음부터 까지가 표처럼 보이지만 표서식이라고 하지는 않아요. 표처럼 보이지만. 근데 여기도 잠깐 보세요. 바로 밑이 아니라 하나 건너뛰어서 그럼 님자 안 나오잖아. 하나 건너뛰면 안 나와요. 근데 여기다 쓰면 어떻게 돼? 나오잖아. 그러니까 인접한 것끼리는 엑셀이 우리 짝꿍이 하나 왔네 하고 여기다 받아주는 거예요. 근데 하나만 건너뛰면 나무로 인식하지. 나무로. 근데 일반적인 엑셀에서는 밑에다 써도 인식이 안 돼요. 근데 뭐를 했기 때문에 아까 표서식으로 바꿔놨잖아요. 그렇죠? 이 표서식으로 바꿔놓으면 굉장히 편합니다. 그 내용이에요. 그 내용. 자, 지금 근데 이 표를 해놓으면 불편한 게 있어요. 이 표를 해놓으면 무조건 다 좋은 거냐? 그건 아니에요. 이 책에는 지금 67페이지 보세요. 67페이지 중간에 서식을 이용해서 표로 바꿔놨더니 자동으로 서식들이 밑에 자동으로 생성이 돼서 좋은데 불편한 점 얘기는 잘 안 하고 있어요. 근데 뭐가 있냐면 표와 서식 안에서 얘를 합하고 싶어. 이렇게 합할 수 있어. 여기다가 한 줄을 띄우고 싶어. 이렇게 삽입을 하고 싶어. 지금 삽입은 되죠. 그렇죠. 삽입을 하는데 그게 원활히 안 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얘는 표 바뀌니까 상관이 없고 얘는 표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기다가 셀을 병합하거나 삽입하거나 삭제하거나 그렇게 되면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야, 니들은 왜 묶어놓고 이렇게 다 묶어놓고 표로 묶어놓고 나서 왜 뭐를 없앨라 그러니? 하지마. 그래요. 그런 방법이 뭐냐? 표가 아닌 일반으로 돌려놔야 돼. 표가 아닌 일반으로 돌려놔야 돼요. 자, 여기 보시면 저 꼭대기 표도구라고 있을 거예요. 표도구. 아까는 보기 개발도구까지만 있었던 것 같았는데 그렇죠? 저 끄트머리에
표도구 디자인이라는 글자가 보일 거예요. 그렇죠? 저는 없어요. 그거 딴 데 가시면 안 되고요. 안에다 찍어야만 보여요. 표 밖을 나가면 그냥 아무 데도 없는 동네이기 때문에 안 나오는데 이 표 안에다 클릭하면 너 지금 표 도구 쓰고 있구나. 표 서식 쓰고 있구나 하고 요 메뉴가 따로 떠요. 그럼 그때 클릭해 보세요. 안 됐지? 이번에는 이제 여기 표 도구라는 게 아까는 표 도구라는 메뉴가 없었는데 이 안에 표로 생겼잖아요. 색깔이 지그재그로. 근데 아까 이재희님이 어떻게 했냐면요. 요렇게 블럭을 잡았어. 그리고 표 도구 여기 가서 표 서식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만 표 서식이 된 거야. 여기다 클릭하고 하세요. 그랬더니 이렇게 드래그를 해버렸다고 이렇게. 근데 드래그 하실 때 요렇게 드래그 하시면 얘는 이렇게 드래그 해도 돼요. 이게 뭔데? 왼쪽 거 두 개를 곱하라는 명령이 있었죠, 여기요. 그러니까 드래그 하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여기는 어떻게 돼? 이민영에다 놓고 드래그 하면 다 이민영 돼. 그래서 아까 그렇게 베린 거예요. 자, 이제는 여기 표도구 안에 들어가면 범위로 변환이라고 했어요. 범위로 변환. 일반적인 범위로 변환하세요 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렇죠? 예, 한번 눌러보세요. 그리고 얘 누르면 이제는 범위로 변했어요. 근데 색깔은 지그재그 들어갔을 거예요. 제가 이제 조금 전에는 범위가 아니었는데 표 서식에 들어가서 범위로 바꿨잖아요. 이렇게요. 그리고 이거를 여러분이 마음에 드는 거로 바꾸시면 이렇게도 변해요. 여기서 이렇게 바꾸시면 변하는 거고 이렇게 하면 다 변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런데 이제 이거를 꾸며놓고 나서 보니까는 편리성 있게 잘 해놨어. 입력할 때도 여기 끄트머리가 얘였어요. 얘. 탭키 누르면요. 보세요. 탭키 누르면 알아서 데이터가 들어가요. 밑에 줄이 이렇게 생성이 돼. 그런데 이게 보기 싫어서 이제 범위로 변환한 거예요. 그럼 여기서 탭키 누르면 어떻게 되느냐? 이게 옆으로 가요. 이렇게.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너하고 나하고는 이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 부분은 뭐야? 이 부분 보기 싫으니까 삭제를 해야 되겠지. 자, 그래서 이게 이제 범위가 된 거예요. 범위가 된 건데 이 자체 색깔이 난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하면 돼? 제목은 빨간색으로 넣고 여기 있는 색깔을 이용해서 나는 뭐 녹색으로 칠하고 뭐 칠할 수 있겠지 뭐 색깔이야 뭐. 근데 조금 전에 색깔이 여기 보세요. 지그재그 돼 있었죠? 이거를 사람이 직접 이만큼 이제 다음에 데이터를 이만큼 입력하고 여기는 하얀색이어야 되고 여기다 입력하면 퍼렇게 나와야 되고 하늘색으로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야 지그재그 보기 좋잖아. 이거를 일일이 작업하려면 힘들어. 그때는 뭐로 해야 되는 거야? 그때는 표로 하는 거지. 표로. 얘를 표로 하면 알아서 여기에서 데이터를 입력하잖아요. 그러면 색깔이 여기다가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이정민 쓰고 여기 일집에 쓰고 그러면 색깔이 왜 또 지그재그가 죽었어? 지그재그 나와야 되는데 여기 색깔이 지그재그 나오는 것처럼 여기 색깔이 지그재그로 나와야 돼. 아까 뭐 제가 범위를 잘못 건드렸나 보다. 그러니까는 범위로 지정하는 거하고 표로 지정하는 거하고는 범위로 변환하면 그냥 일반적인 엑셀을 꾸미는 것처럼 해야 되고 아까처럼 표 서식으로 바꿔버리면 이제 표가 됐기 때문에 마지막 데이터다 놓고 또 추가로 데이터를 넣으면 알아서 또 위에 문양처럼 그대로 움직이고 편리성은 있어요.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전체를 선택해서 이 전체를 선택해서 전체 선택하는 거 어디냐면 A 왼쪽 삼각형 있죠? 1 위에 거 그거 누르시면 전체 선택돼요. 여기 편집에 가면 지우기 모양이 있어요. 지우개 모양 지우기 찾으셨어요? 가서 서식 지우기 하셨어요? 이렇게 변할 거예요. 이렇게
되게 썰렁해졌는데? 원래 입력한 게 이거였잖아요. 그렇죠? 예. 자, 여기 한번 볼게요, 여기. 근데 날짜가 이상해졌다. 날짜가, 아까 2012년 뭐 했는데 4만 얼마로 변했어요. 그렇죠? 자, 블럭 잡으시고, 표시 형식에 가서, 날짜에 가서, 날짜 보이죠? 다시 뭐 했다고요? 구입일자 여기 날짜 형태 이상하게 바뀐 거 표시 형식 가서 날짜에 가서 확인. 날짜로 변해요. 다시 이게 아까 우리 입력했던 데이터였었어요. 사실은. 근데 여기다 임자도 붙이고 여기다는 화폐 단위도 붙이고 얘는 백분율로 하고 여기는 원자도 붙이고 꾸몄던 거지. 요거부터 설명드려야지. 날짜에 대해서 서식을 삭제했다. 이게 서식을 삭제. 서식이 뭐라 그랬어요? 서식이라는 말이 꾸미기예요. 꾸미기. 모양 내는 거라고. 셀 서식 지정하세요 라고 하는 말은 꾸미세요 라는 거예요. 꾸미세요. 근데 날짜가 숫자로 변해요. 숫자로. 또는 숫자를 날짜로도 변할 수가 있어요. 시간도 그래요. 시간도 1900년 1월 1일이 숫자로 1이에요. 1900년 1월 1일이 숫자로 1이라고. 엑셀에서는 숫자를 계산해야 되잖아요. 날짜도 계산해야 되잖아요. 날짜를 왜 계산하느냐? 다음 달 5일 후에 이런 거 계산해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내가 태어난 날과 제가 태어난 날하고 며칠 차이가 나는지 날짜와 날짜도 빼봐야 되잖아요. 그런 거를 계산하려면 날짜가 숫자로 변해야 되거든. 날짜가 숫자로 변해야 돼. 날짜가 그냥 날짜로만 되어 있으면 계산을 못해요. 날짜도 숫자처럼 변화가 돼야만이 얘는 3이구나 얘는 5구나 그래서 빼고 더하고 해서 다시 날짜로 돌려주고 해야 보기 좋은 거지. 근데 그 기준점이 1900년 1월 1일을 1로 처리했어요. 엑셀에서는. 그러면 아까 보세요. 여기에 4970이었잖아요. 4970. 근데 얘가 이거잖아. 얘가 4970이었죠. 이렇게. 그럼 잘 보세요. 1900년 1월 1일 날 1이었는데 그럼 1900년 01월 31일은 얼마일까요? 31이 되겠지. 그렇지. 그럼 1900년 2월 1일은 얼마 될까? 32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2012년 3월 2일이 요 날짜로부터 시작해서 4970번째 날짜예요. 그러니까 오늘 날짜는 42,035고 42,035 오늘 날짜가 그래서 날짜와 날짜를 빼라 그러면 요 원리에 의해서 빼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할아버지는 1899년 12월 31일 날 태어나셨대. 이건 날짜가 아니에요. 이건 그냥 글자야. 글자. 이거는 날짜가 아니라 글자다. 1900년 1월 1일부터 날짜가 되고 숫자로 계산해 할 수 있는 거예요. 1899년
12월 31일까지는 날짜처럼 보일지 몰라도 여기 잠깐 보세요. 여기 제가 여기다가 1899년 12월 30일이라고 쓰면 날짜처럼 보이겠지. 근데 보세요. 얘는 오른쪽으로 갔잖아. 오른쪽으로. 얘는 왼쪽으로 갔죠? 날짜는 계산이 되기 때문에 오른쪽, 숫자처럼 오른쪽을 가는 거고, 이거 다 숫자잖아요. 그렇죠? 오른쪽을 가는 거. 글자는 어떻게 돼? 왼쪽으로 간다니까? 엑셀은 그게 달라요, 또. 내가 글자를 딱 쳐서 엔터를 쳤더니, 오른쪽으로 가 있네? 그럼 계산이 되는 거고. 이렇게 글자, 이름, 이런 걸 주소, 이거 입력을 했더니, 왼쪽으로 보이네? 그럼 글자네, 이거. 근데 이런 것도 있어요. 무슨 명령을 걸었어요, 이렇게. 엔터를 탁 치면, 얘 가운데 나타났죠? 가운데 나타났잖아, 이거. 이건 에라. 에라 난 거야. 특히 앞에 샵하고 물음표 떴죠? 너 뭐라고 입력한 거니? 니은, 이응, 리을, 리을. 이게 뭐야? 나 모르겠다. 엑셀 입장에서는 나 모르겠다. 그게 무슨 이름인데, 뭐라고 명령을 걸었는데, 이거지. 그런데 보세요. sum 해가지고, 제가 계산을 걸었어요. 이렇게 명령을. 2689년 2월 17일로 나왔어. 근데 이거를 쉼표 스타일로 해주면 288,226 숫자로 변해요. 숫자로 변하고, 이거를 또 날짜로 변하고 싶으면 날짜로 가면 되고, 날짜로 가잖아요. 근데 오른쪽으로 갔죠? 그러니까 이거는 숫자지. 계산이 가능한 거지. 이거는 글자라서 계산을 못하고, 이거 글자라서 계산을 못하고, 얘를 더하고 빼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얘는 더하고 빼고 다 할 수 있다고. 곱할 수도 있고 나눌 수도 있고 이렇게. 엑셀은 딱 봤을 때 너는 숫자구나. 넌 글자구나. 너는 오류가 났구나. 알 수가 있어요. 알 수가 있어. 예. 그래서 편해요. 그게 오히려 편해. 자, 그 다음 거 볼게요. 자, 이제 이렇게 입력을 했는데, 이거를, 뭐, 꾸미든 안 꾸미든 간에, 입력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프린터로 인쇄해서 드려야 돼. 사장님한테 보고를 해야 돼. 그럼 여기, 파일에 가서, 인쇄. 딱 누르는 순간, 일단 여기 떠. 그때 인쇄 버튼을 누르면 프린터로 쫙 찍혀 나오는 거고, 일단 인쇄하기 전에 미리 한번 보는 거예요. 근데 밑에 한번 보세요, 밑에. 1에서 1이라고 나오는데? 여러분은 1에서 1이라고 나와요? 1에서 2라고 나와요? 1에서 1이라고 나와요? 1에서 1이라는 거는 한 장에 찍힌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제가 얘를 모양 이렇게 꾸민다고 제가 이렇게 화폐 단위도 붙이고, 아까 여기 날짜를 연월일로 막 이런 거 했었잖아요. 그렇지. 이렇게 펼쳐놓은 것도 있었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도 일단 여기 점선 밖으로 빠져나갔어. 제가 미리 보기를 했잖아요. 미리 보기를 하고 나면은요, 이렇게 인쇄 미리 보기를 하고 나오면 이렇게 점선이 생겨요. 점선 보이시죠? 이렇게요. 이 점선은 뭐냐면 페이지를 구분해주는 기호예요. 굳이 미리 보기 다시 안 들어가 봐도 여기 보세요. 야, 금액하고 내고율은 삐져나오는데? 삐져나온 거야 지금. 그럼 A를 좁히면 어떨까? A를 이렇게 싹 좁히면 그래도 삐져나오는데 두 개가? 그럼 이제 이걸 프린터로 인쇄를 누르고 딱 실제로 인쇄하면 한 장은 여기 찍히고 다른 애는 여기 찍혀. 이렇게 찍혀. 밑에 1 나누기 2라고 돼 있잖아. 그러니까 전체 두 장인데 한 장만 찍힌 거야. 한 장. 첫 번째 페이지, 두 번째 페이지. 세상에 이렇게 해서 보고서 출력하면 사장님한테 혼나죠. 이게 뭐야 이게. 그럴 때 요거 세로 방향을 가로 방향으로 바꾸면 어떻게 돼? 저희가 넓어졌잖아. 한 장에 찍을 수 있겠죠.
아직 있네. 여기 여유 공간이 있네. 이만큼. 자, 인쇄. 자, 가로 방향으로. 아까 세로 방향 같으면 종이가 부족해가지고 옆으로 넘어갔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랬더니 세로 방향으로 하지 말고 가로 방향으로 하면 이렇게 찍는 거를 옆으로 찍는 거죠. 옆으로. 여유 있게 좀 출력이 되겠죠. 그렇죠. 근데 문제가 생기죠. 사장님이 굳이 이렇게 찍으래. 왜냐면 보고서 형식에 따라서 가로 세로를 하지 않고 무조건 세로로 찍어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무조건 찍으래.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두 페이지에 찍어야지 뭐 어떻게 할 거야. 법이 그렇다면 얘를 세로로 굳이 찍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공간이 부족하잖아요. 여기는 좀 남아 보이지만 얘들이 찍히질 못하니까 페이지가 넘어간 거잖아. 이렇게 넘어간 거잖아. 그럼 어떻게 찍어야 될까? 여기 구입자를 좀 좁혀. 얘는 뭐 가운데 정렬을 하든 상관이 없는데 요 수량도 좀 좁혀. 수량. 그럼 내고유리 내걸도 좀 좁혀. 날짜는 더 이상 못 좁히는데 제가 조금 더 인위적으로 좁혀볼까 이렇게? 아, 그래도 여기 안 들어온다. 얘가 부족해. 자, 그러면 요만큼 요거 걸리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여백이라고 있어요. 여백. 왼쪽 여백, 오른쪽 여백이 있는데 이 여백을 내가 일일이 줄여. 아까 1.8cm였거든요. 그래서 나는 여백을 1cm만 주자. 좌우로 1cm만 주자. 그게 다 들어갔네. 여백을 줄여야지. 여백을. 자, 여기 좀 풀석부가 여기 좀 보시면 여백이 지금 이만큼 있잖아요. 이만큼. 여기도 이만큼 있죠. 이 여백은 왜 두른 거예요? 위에를 구멍 뚫어서 묶으려고. 좌우도 뭐 묶기도 하겠지만 뭐 바인더 같은 데 껴야 되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약간의 여유는 줬는데 이 여유가 너무 없으면 어떻게 될까? 보기 싫겠지. 그래서 제가 1cm만 줘본 거예요. 1cm만. 그랬더니 얼추 들어가. 근데 사장님이 보시고 야, 여백이 너무 없어. 안 돼. 여백은 무조건 2cm야. 우리 회사 법이. 그럼 뭐 안 되지. 뭐 두 페이지 찍어야지. 아니면 글자 크기를 좀 작게 줄이면 어떨까? 글자 크기를 조금만 줄여도 글자가 여백이 좀 모이겠지. 글자들이 이렇게. 근데 안 된대. 사장님이 딱 요 글자 크기로 해야 되는데 그럼 뭐 할 수 없는 거지 뭐. 여기에서 요 보기? 예. 자, 보세요. 제가 아까 여백을 다시 한번 조정해 봐야 드릴게요. 여백이 지금 기본적으로 기본 여백을 둘게요. 기본 여백을.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넘어갔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아까 그 복이라는 곳에 가면은 복이라는 곳에 자, 자동 맞춤을 제가 한번 해볼게요. 자동 맞춤을. 그러면은 얘가 다 와요. 자동 맞춤을 하면 딱 되는데 다시 가서 보면은 93%로 줄어 있어요. 93%로. 그럼 프린터로 찍으면 원래 크기대로 찍은 게 아니라 이 크기에 93%로 줄어서 찍는 거예요. 근데 고생 하면서 여백 줄이고 뭐하고 안 하고 알아서 지가 조금씩 줄여서 찍는다고. 돋보기를 확대하는 것처럼 거꾸로 줄여서 인쇄가 가능해요. 그게 여기에서 가능도 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인쇄가 어려워요. 인쇄가 어려워. 안 해봤기 때문에 많이. 아래 한글은 여러분 한글 2007 있잖아요. 이게 한글 2007로 만든 문서인데 한글 2007은 무조건 위에서 아래로 입력하는 거예요. 이렇게 입력하는 게 아니라. 근데 엑셀은 오른쪽으로 아래쪽으로 중구난방으로 입력이 되잖아요. 파워포인트도 무조건 종이가 설정돼 있어요. 화면이. 그래서 양이 많은 무조건 페이지가 내려가요. 아래 한글도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입력하다 보면 공간이 없잖아요. 그럼 자동으로 다음 페이지 넘어가요. 근데 엑셀은
이렇게 입력 막 죄다 펼쳐놓고 입력을 하다 보니까 그거를 A4 용지에 맞춰서 잘라서 인쇄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이 부분은 어차피 숙제야. 우리가 두고두고 해야 할 숙제라고. 숙제로 내드리는 게 아니라 이거는 두고두고 우리가 당면 과제예요. 인쇄가 엑셀에서 인쇄가. 그래서 책에 보면은 확대를 하시오, 축소를 하시오, 뭐 가로 방향으로 하시오, 세로 방향으로 하시오 이런 말이 책에 써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대로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셔야 되고 여백 설정하는 것도 있단 말이에요. 여백 설정하는 거 그것도 좀 보시고 이거는 마우스로 클릭 해보시면 되는 거니까. 예. 숙제 내드려야지 뭐 또. 뭐를 하냐면은 75쪽 75쪽에 6번 주안의 가족 소개라고 있죠? 주안의 가족 소개 거기 보면 주민등록번호가 이렇게 쭉 보이는데 어차피 뭐 가짜 주민등록번호겠고 이걸 여러분이 입력을 하시는 거야. 그거 왼쪽 74페이지 4번에 보면은 입력 데이터 있잖아요. 그렇게 입력할 때 이자상님 하고 쓰는 게 아니라 이름은 이자상 세 글자만 쓰는 거예요. 또 김은화 이렇게 이름 세 글자만 쓰고 님자가 붙게끔 하는 거예요. 님자가. 그 다음에 주민등록번호는 4808121074157157 13자리를 이어서 쭉 쓰셔도 되고요. 아니면 그 책에 나와 있는 것처럼 480812 빼기 10741557이라고 쓰셔도 되고. 근데 사실은 480812 빼기는 안 쓰고 13자리 숫자를 연속으로 쓰고 이 책에 나와 있는 대로 여기죠. 여기 표시 형식에 가면 기타에 가서 주민등록번호라는 거 있어요. 그렇죠? 이거로 해주시면 자 보여드릴게. 1, 2, 3, 4, 5, 6, 7, 8, 9, 0, 1, 2, 3 13자리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표시 형식에 가서 기타에 가서 주민등록번호로 바꾸면 알아서 이렇게 주민등록번호처럼 지가 착 돼요. 이렇게 하시면 된다고. 그 다음에 생년월일은 뭐야? 1948 빼기 08 빼기 12 이렇게 써야 되겠지. 그리고 나서 얘를 셀서식 블럭 잡아서 몇 년 몇 월 며칠 나오게 우리 앞에 공부한 것처럼 그렇게 꾸미셔가지고 그 다음에 1월 용돈 교육비 참석률 해놓고 그 결과를 어떻게 오른쪽에 보시면 6번처럼 색깔을 그렇게 꾸며가지고 뭐로 셀 스타일에 들어가서 꾸며가지고 마찬가지로 화면을 착각 찍어가지고 카톡이나 문자로 보내주시면 돼요. 저한테. 할 수 있으시겠죠? 공부한 거 연습해보는 거니까. 다음 시간에 이어서 이제 일러스트레이션 도구 활용에 대한 내용을 할 겁니다. 예. 수고들 하셨습니다.